시청자 여러분, 한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장항준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들 TV 많이 보시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하시면서 집안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업무를 보시고, 또 학생들은 요즘 줌이라는 걸 통해서 또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TV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호소하는 많은 문제가 TV를 많이 보고 나서 눈이 건조해졌다, 밤에 잠이 안 온다, 눈약을 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제 방송은 이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밤에 TV를 오래 보았더니 눈이 나빠지고 살이 찌고 당뇨병, 고혈압이 걸렸다. 이게 정말이냐? 요즘 블루라이트의 그 유해성에 대해서 인터넷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죠. 심지어는 블루라이트를 많이 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면증에 잘 걸리고 암에도 걸릴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좀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과 임상의학적인 그런 논문들을 제가 오늘 전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블루라이트의 정의가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있죠. 그걸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짧은 파장부터 긴 파장까지의 그 스펙트럼이 틀리죠. 그런데 블루라이트라는 것은 가시광선 파장 내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청색광이 강하게 방출하는 빛이죠. 그게 보면은 이 UV의 그 스펙트럼에서 UV의 즉 자외선이 좀 가까워요.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그 빛이고, 가시광선 중에서도 푸른 색깔을 하는 바로 그 파장에 있는 바로 빛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파괴적인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체의 가장 유해한 블루라이트 파장 범위가 415에서 455 나노미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가 정말 눈에 그렇게 해로운가? 그것에 관해서 아주 잘 정리된 연구 논문이 있는데, 2018년도에 International Journal of Ophthalmology,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안과 학술지에 아주 그 블루라이트가 어떻게 우리 눈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지 그 기전이 굉장히 소상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 블루라이트가 어떻게 우리 눈에 손상을 주는가, 그거에 대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라이트가 눈에 해로운 이유, 첫 번째 이유. 자,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의 각막을 손상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각막이 뭡니까, 여러분? 눈을 보면 눈의 가장 바깥 표면이죠. 그게 각막인데, 그 각막을 보면은요, 그 바깥 표면에 세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상피세포라고 그래요. 그 상피세포가 바로 블루라이트에 굉장히 취약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블루라이트를 눈을 통해 많이 보게 되면 각막의 상피세포가 바로 그 블루라이트를 만나는 바로 첫 번째 관문이죠. 그래서 이 세포가 블루라이트를 많이 받을수록 활성산소가 발생이 돼가지고 염증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그 상피세포에 염증을 일으켜서 각막 손상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TV를 오래 보고 나서 눈이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미 이 블루라이트에 의해서 각막 손상이 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많이 일어났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블루라이트의 심각성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루라이트가 그러면은 눈에 어떻게 손상을 주는가? 각막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눈에 뭐가 있죠? 바로 수정체가 있죠. 렌즈라고 해요. 렌즈. 자, 여러분, 렌즈가요, 보통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렌즈 그 자체가 하나의 필터예요. 블루라이트를 필터링을 해줘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에 눈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안쪽에 있는 망막이잖아요. 카메라로 말하면 그 센서죠.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죠. 그래서 그 빛이 처음에 각막을 그 렌즈 앞에 있는 필터라고 그러면은 안쪽에 이제 그 렌즈가 있죠. 그 렌즈가 그 유해한 블루라이트를 필터링을 해준다고 알려요. 그래서 각막을 통해서 들어온 그 빛이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그런 해로운 광선, 자외선이라든가 블루라이트가 많이 감해진대요. 그래서 이 렌즈라는 것이 단순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이 블루라이트를 잘 흡수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바로 데미지가 오는데 어디에 오냐? 이 수정체를 보면은요, 앞표면에 거기도 세포가 있어. 상피세포가 있어. 참 재밌는 게 눈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이 각막도 그 앞에 상피세포가 있고 수정체도 그 앞에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이 상피세포가 블루라이트에 접촉을 하면서 활성산소를 또 일으켜요.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억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증가되면서 결국은 또 염증을 일으킨대요. 그 염증에 의해서 백내장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백내장 하면은 자외선이 백내장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블루라이트 역시 백내장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광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노출 시 백내장 위험이 증가된다. 그것이 지금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이 블루라이트를 장시간 쬐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손상이죠? 망막에 손상이 오죠.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한 이 블루라이트이 일부는 망막에 도달이 되겠죠. 근데 이 망막 손상을 가져오는데 이거 역시 그 기전이 프리 라디칼에 의한 그 데미지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망막 혈관 투과성이 증가된대요. 망막에 보면 그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투과성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망막에 부종이 와요. 그 증가된 투과성을 통해서 혈액의 삼출액이 망막 그 조직에 퍼지게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막 부종이 오면 망막에 변성이 일어난대요. 이 블루라이트가 눈에 이렇게 나쁘다는 거는 지금 잘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블루라이트가 우리 몸의 희상하부의 희교차 상액 SCN이라고 그래요. 이걸 수프라 키에즈메틱 뉴클리어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26, 27강에서 불면증을 일으키는 그 블루라이트 설명할 때 우리 몸에서 서케디안 리듬, 생체의 시계를 조종하는 마스터 클락이 있다. 그 핵이 바로 우리 뇌하 수체에 있는 SCN이라는 아주 작은 그 뉴클리어스 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희상하부의 희교차 상액 SCN의 일주기 리듬을 조종하는 그 생체 시계의 역할을 하는데 이 블루라이트에 의해서 SCN의 리듬이 바뀐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많은 광선 중에 하필 왜 블루라이트냐? 이 연구의 가장 이제 그 선구적인 연구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라클리 교수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그 인터넷에 가면요.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헬스 레터라고 하는 이런 그 발행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자세히 이 논문에 대한 내용과 블루라이트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요약이 돼 있거든요. 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행하는 건강 레터에서 언급한 야간 블루라이트가 유해성이 있는데 눈을 넘어서 당뇨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 레터에서 라클리 스티븐이라는 그 박사님 이분이 이제 국립보건원의 지원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거 제가 몇 가지를 좀 찝어봤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가설을 세웠냐? 빛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신경 생리학적 수면 각성 조절 시스템이 망막을 통해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블루라이트에 가장 민감하게, 그러니까 다른 파장 말고 블루라이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런 가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빛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희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으로 인해서 콜티졸이 이제 분비가 되죠. 그 콜티졸은 우리 몸의 혈압을 상승시키고 체온을 올려줍니다. 그것이 이 블루라이트에 의해서 가장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었고, 인간의 24시간 생체 시계의 페이스 쉬프트, 그 위상을 갖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으키는 그 가장 효과적인 빛이 바로 이 블루라이트다. 이런 가설을 세워서 국립보건원에다 연구비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그랜트를 지원받아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라클리 박사의 연구 결과를 제가 핵심적인 거 하나 요약을 해드릴게요. 전역의 피실험자들에게 6.5시간 동안 블루라이트를, 즉 465나노미터의 그 블루라이트를 조사했더니 동일한 강도의 그린라이트, 즉 이런 녹색의 라이트를 비춘 그룹과 비교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2배나, 여러분 멜라토닌이 뭔지 알죠? 밤에 우리가 그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숙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멜라토닌 분비를 2배나 억제를 했대요. 똑같은 강도의 그린 라이트를 쬐는 그룹보다 둘 다 밝은 빛이지만 블루라이트를, 똑같은 강도의 블루라이트를 쬐는 그룹의 멜라토닌 분비가 2배나 낮아졌대.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아, 블루라이트를 밤에 많이 쬐게 되면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의 각성 수면 주기에 페이스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블루라이트를 쬐고 있잖아요. 지금 제 뇌는요, 지금이 저녁이지만 이걸 지금 낮이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제가 밤에 이제 불을 딱 끄면은 그때부터 그게 밤이 되는 거야. 여러분 왜 그 서머타임 때 왜 시간을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준대요. 그렇게 되면 인체가요, 대사증후군에 걸리게 된다. 그 페이스 쉬프트가 되고 멜라토닌이 좀 분비가 저하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혈압이 상승하고 살이 찌게 되고 아침 혈당이 상승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동물 실험 결과에. 그런데 그게 사람에서도 일어난다는 그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신경과 교수 캐틀린 레이드라는 분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3시간 동안 블루라이트를 노출시키고 식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블루라이트를 3시간씩 쬐는 거지. 밥 먹을 때. 그랬는데 재밌는 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블루라이트를 쬐면서 밥을 먹은 사람들은 다 인슐린 저항이 발생했어요. 인슐린 저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식욕이 증가되게 되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녁에 그 블루라이트를 받은 그룹이 인슐린 저항이 더 심하게 발생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블루라이트를 받으면 인슐린 저항이 바로 발생한다. 급성으로 발생한다. 그 논문이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루라이트를 받으면은 이게 며칠 있다 효과가 그 위험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몸에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아까 제가 얘기한 희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활성화해서 콜티졸을 분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바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 쉽게 말해서 각성 전투 모드로 간다는 거죠. 사실 그게 make sense 하는 게 아침에 이제 우리가 해가 뜨고 그러면은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콜티졸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블루라이트가 그러한 우리 부신축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제 구독자가 제 환자로 왔는데 그날 혈압이 200에 110이에요. 근데 저한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새벽 3시까지 TV하고 유튜브 봤대요.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만약 전 그러고 싶으면 블루라이트 필터가 들어있는 안경을 끼거나 아예 TV를 보지 말고 자라. 그래서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요즘에 그 저녁에 아예 그냥 TV를 안 보신대요. 혈압이 자기도 그렇게 높아진 줄 몰랐대. 이제 그분이 이제 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 TV는 국제적인 인증을 2개를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레드 TV가 요즘 다들 아시죠? 그 6기 자체 발광하는 그 다이오드에 의해서 그 LED TV보다 훨씬 블루라이트 양이 감소돼 있다고 이제 그렇게들 많이 선전을 하는데 제가 LG OLED TV의 경우는 이게 상당히 특이한 게 이분들이 국제 검증 2가지 인증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라인란드라고 하는 이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TUV 라인란드로부터 대형 OLED 패널에 대해서 아이 컴포트 디스플레이라는 인증을 획득을 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UL로부터 로우 블루라이트 디스플레이 검증 마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로우 블루라이트 인증을 2개나 받았어, 국제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구매할 때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이러한 블루라이트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눈 피로도 증가나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블루라이트 부분에서 65인치 기준 그 블루라이트 방출량이 34%였대요. 최고 사양의 LCD TV가 한 64%, 블루라이트 방출량이 64%인 걸 감안하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LG OLED TV는 저 블루라이트 방출 패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눈에 좋지가 않고 우리 몸에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가 있고 불면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밤에 저는 이런 인공 조명을 피하실 걸 권하지만 그래도 내가 꼭 해야겠다. 내가 어떤 TV나 이런 걸 봐야겠다. 그렇다면은 블루라이트이 가장 최소화된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최근 LG전자는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으로부터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한 통 받았다는 그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이 아이가 TV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로 머지않아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떡하죠? 블루라이트가 나오지 않는 TV는 없나요? 라는 편지를 LG에다 썼대요. 굉장히 지적인 것 같아요. 블루라이트가 나쁘다는 거 어떻게 알았죠? 혹시 제 유튜브를 보고 알았나? 학생의 편지에 대한 회답으로 이 학생을 본사에 초대를 해서 그 LG의 이 블루라이트 저방출 이 기술을 선보여줬다는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 블루라이트의 유해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서 업무를 보시고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는 더 이상 TV가 단순한 어떤 오락용이 아니고 이제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마치 컴퓨터 화면과 같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컴퓨터 화면을 이 TV가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컴퓨터 화면 그리고 이런 OLED TV의 그 패널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런 블루라이트 방출량이 적은 제품을 찾고 있다는 거죠. LG에서 만든 이 OLED 65인치 TV가 저는 이 시대의 그 요구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TV 좋은 제품을 고르실 때 반드시 로우 블루라이트 디스플레이 인증이 된 것을 고르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한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LG 디스플레이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